미래의 연세로는 미래 예보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미난 유머 가져와 봤는데요. 어릴 적에 2020년이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멋진 일들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돼보니까 역병이 터져서 아침마다 약국에 사람들이 줄 서고 있고요. 트로트가 다시 유행하고 커피랑 계란을 손으로 400번 젓는 게 유행하더라. 세상 많이 발전한 거 맞는지 의심이 되죠. 또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배운 것들이라는 글인데요. 천천히 읽어오시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5번 보시게 되면은 스포츠 스타보다 의료 종사자들이 훨씬 값어치가 있고 소비 없는 사회에 석유는 쓸모가 적더라. 내용 이어집니다.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 지구는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도 일 잘하더라. 자,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배울 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더욱 배워보도록 하죠. 코로나19가 가르쳐준 환경 위기와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환경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한 일상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상들이 미래에 계속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지만 뭘로 무서워했었냐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기사 보시게 되면은 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스탠포드라든지 버클리 등 여러 가지 환경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 GPD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문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보다 오히려 대기오염 감소로 살릴 사람이 20배 많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는 안 걸리면은 일단 우리들한테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걸려도 치사율이 2% 정도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들은 우리가 계속 몸속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들의 수명을 갉아먹고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살릴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중국 이산화질소 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1월의 모습이 저렇고요. 불과 한 달, 2월에는 저렇게 깨끗해진 모습이에요. 한 달 만에도 저렇게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유럽의 작년 하늘 모습이고요. 올해 하늘 모습은 이렇게 이산화질소가 50%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지구에서 도시 중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의 뉴델리 작년 11월 모습입니다. 뿌해가지고 저기 돌아다니면 건강한 사람들도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맑아졌다는 겁니다. 또 인도 펀자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트위터 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글이 있었어요. 히말라야가 잘 보이는 것은 거의 30년 만이라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죠. 30년이 누구에게는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평생 동안 저렇게 깨끗한 공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올해 세계 탄소 배출이 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 감소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정말 우리들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살리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우리 수질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니스에 이제 곤돌라가 멈추다 보니까 저렇게 물이 맑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저렇게 해파리가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 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 가야 되는 이유는요. 저게 지금 83년부터 2019년생 출생자들, 그러니까 38살부터 지금 2살까지 사람들의 인구수인데 저 사람들이요, 앞으로 40년에서 80년은 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 위기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후손들 생각할 것도 없어요. 환경 위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노후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좌측의 모습, 우측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한 30년 뒤 2050년 우리가 살게 될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더 지지하시나요? 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먼저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요. 자, 좌측은 작년에 유럽의 비행기 노선의 활동 모습이고요. 우측은 코로나 이후의 비행기 활동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문제는 앞으로 항공산업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잘 돼도 문제라는 점이죠. 자, 늘 말씀드렸지만 유럽에는 플라이트 쉐임 운동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행 부끄러움이라는 것인데 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비행기라는 것이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나 조금 즐겁자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훼손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유럽 쪽에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동참을 한 아주 슈퍼스타 밴드 콜드플레이가 있죠. 비행기 타고 월드 투어 다니는 것도 이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투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비행기 많이 뛰어가지고 항공업계를 살려야 될까요? 물론 당장에 이제 실업이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가 않죠. 결국에는 우리가 당장 잘 살겠다고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을 훼손시키게 된다면 그게 결국엔 대출이라는 거죠. 지금 잠깐 좋지만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살짝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한데 한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저렇게 비행기 좌석을 새롭게 디자인했더라고요. 칸막이를 두기도 하고 가운데 좌석은 반대로 해가지고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식으로. 앞으로 항공업계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또 제가 비판을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패션 업계였어요. 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패션 잡화의 매출이 13%가량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서 더 잘 되더라도 문제인 것이 패션 산업도 지구에 끼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 오염이라든지 그 옷에 의한 쓰레기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쇼핑 잔뜩 해가지고 패션 업계를 살리자 당장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노후에는 상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쾌락, 편리, 경제, 현재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공존, 건강, 생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모습이 좌측이냐 우측이냐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측이 저렇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니까 세계 인구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더 뿌옇게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로 자꾸 옮겨가자는 건데,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생태학적 전환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많이 느꼈으니까요. 자, 우리 인류가 지구에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쳐가지고 인류세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일이 얼마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반성도 해보고 미래를 계획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분들 이제 미래 진로 지도하실 때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환경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비 침체 얘기와 관련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소비 침체가 일어나는 게 사람들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서 경기까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엔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 인구 감소 리허설로 보이는 거예요. 자,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감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45년 한 해에 36만 명이 줄어들 것 같고 2067년에는 한 해에만 53만 명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통계청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2067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3,929만 명. 지금 인구보다 한 1,000만 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산 연령 인구로 봤을 때는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생산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펼치는 인구인데 이 인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만 명 가량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 5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멈춰가지고 소비가 침체되는데 앞으로는 사람의 수 자체가 야금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수출로 밥벌이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그렇게 수많은 자영업자들 영향이 엄청나게 느껴지게 되겠죠. 한 해 한 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저희 국민학교 주변 용영 국민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문구점 숫자가 거의 6개, 7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용영초등학교 근처를 가봤더니 문구점 몇 개 남아 있을까요? 1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고 대형 마트에서 구매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 가지 자영업 분야에서 인구 감소 영향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게 될 텐데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권 자체가 많이 죽게 될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리허설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령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에 지금 현재 인구 피라미드는 저런 모습, 2067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저런 모습이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사망자들 계속해서 증가가 되게 되겠죠.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30만 명 좀 못 미쳤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앞으로 48, 63, 74, 2배 이상 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는 역시나 보건의료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의료 부담이 상당히 가중됐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의료의 중요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제일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역시나 보건의료라는 거. 만약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것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구 감소 고령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미래를 계획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생겨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부머 리무버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자면 뭐냐면은 베이비 부머 제거기. 그러니까 80세 이상 노인들이 코로나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해시태그로 달면서 여러 가지 짤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머 리무버라고 부른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It's true, but he shouldn't say. 그건 사실인데 말로 뱉으면 안 돼.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고, 자, 저건 뭐냐면 베이비 부머가 자연을 수십 년 동안 파괴해왔다. 그래서 이번 2020년부터는 자연이 되갚아줄 차례, 복수할 차례라는 이러한 짤들도 돌아다니고요. 자,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제 장수하고 많이 과거 세대보다 젊게 산다는 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내가 등장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머 리무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일부 소수의 철없는 청년들이 저렇게 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내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생각들 앞으로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질 가능성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만큼 너무나 많이 태어났고 젊은 층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양비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현재는 부양비가 아주 균형이 좋아요. 근데 앞으로 67년이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65세 이상 인구 102명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지표가 저는 맞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65세는 노인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양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젊은 층들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65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양 부담이 높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통계청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대 갈등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이번 부머 리무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이제 다 지구 파괴해놓고 우리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냐. 당신들이 나 낳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낳아놓고 우리들한테 다 부양부담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갈등들 생겨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더 큰데 이번 21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4.9세입니다. 자, 지금의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인데 과연 이분들이 20대, 30대의 그 생각들을 잘 반영을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앞으로의 인구 중에서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건 고령층인데 제가 정치인이더라도 이렇게 표를 받기 위해서는 고령층들을 공략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파퓰리즘.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젊은 층들에게 배려를 기성세대들이 잘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코로나19가 가르쳐준 환경위기와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제가 전에 미래 예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 홈코노미 소개해드렸고,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디지털 컨텐츠,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더라, 인간 대체 시대의 말씀을 드렸고요. 가상세계 안에서의 활동 방식들, 그리고 자동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드렸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래 예보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피해도 많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많은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